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책 이야기 함께할 분은 청년의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오늘은 그 유혹하는 책걸상 아니고 그냥 네. 제가 나오면 무조건 유혹하는 책걸상이에요? 안 읽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유혹하는이 붙은 거는 뭐 셋 중에 한두 명이 책을 안 읽은 경우죠. 네. 오늘은 셋 다 읽었기 때문에 유혹하는 책걸상 아니고요. 네. 그런데 좀 약간 특별하긴 하죠.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책걸상 제작비 마련 펀딩을 하는데 네. 출판사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출판사에서 펀딩에 참여를 하시면 이제 출판사에서 1년간 내는 책들 중에서 요걸로 좀 방송해달라 그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펀딩한 출판사 중에서 텍스티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고 그 텍스티 출판사에서 무려 2권을 그러니까 2권을 소개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소개를 요청하신 책이 이제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2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권, 그러니까 시리즈의 2번째 권이니까 2번째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를 읽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래서 그 JYP는 이건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이고 펀딩 비용을 두 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펀딩 비용이 그게 저 방송에 대한 그 대가가 아니라 JYP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한 비용이었습니까? 읽는 것에 대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실물을 본 써니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뒷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보고 났더니 1편을 보면 2편이 더 재밌는 건 맞는데 1편을 안 봐도 네, 맞아요. 1편 못 봐도 재밌을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네, 그래서 괜히 1편을 읽었다. 또 괜히 읽을 것까지야. 그 출판사에서 책을 또 2권 다 보내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또 그 2번째 책이 저는 2번째 책 실물을 못 읽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2번째 책을 실물로 받지를 못했거든요. 왜? 저희 회사로 왔는데 그 사이에 YG가 못 오셔가지고 파일로 봤구나. 네, 저는 미리 그 최종 편집되어 있는 PDF 파일로 읽었고 오늘 지금 와서야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녹음을 하는 날짜에 거의 즈음해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그 도서전에서 처음 공개됐다고. 맞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도서전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도서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던데요. 네. 참 재밌는 현상이죠. 네, 책은 안 팔리는데 도서전은 미어터지고. 책은 안 팔리고 책걸상 듣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도서전은 미어터지는. 도서전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전을 우리가 나가? 우리 회사도 어쨌든 출판을 하잖아요. 오, 참신한데. 출판사로 나가는데 책걸상을 홍보하는 거죠. 도서전에 그 부스 마련하려면 찬값이 내야 돼요. 네, 비싸요. 그치. 박람회처럼 부스비. 부스비 마련 펀딩하면 그럴까? 책걸상 부스 마련하는 거를 텀블벅에서 해? 보니까 도서전은 무조건 굿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굿즈 만든 경험은 많잖아요. 네, 굿즈 만든 경험 많죠. 그리고 우리 굿즈 중에도 좋은 평가 받은 것들도 있을 걸 아마? 있죠. 그리고 막 요청하신 분들도 있던데 저 최근에 그 책걸상 독지가 중에 한 분은 내년 펀딩 때는 가방 다시 한번 해달라고. 가방이요? 가방? 네, 예전에 만들었던 책걸상 가방이 이제 다 해졌다고. 책걸상 가방이 있어요? 책걸상 가방이 있잖아요. 어떤 가방이요? 천가방 있잖아. 천가방. 에코백. 그걸 책걸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책걸상에서 한 적이 있죠. 초창기 펀딩 상품으로 했었죠. 나는 전혀 모르겠네. 왜 난 모르지? 이게 원래 하이패스 상품으로 했었다가
패스 아니고 팩스. 하이팩스 상품으로 했었다가 괜찮아가지고 청년의사에서 매년 하는 하이팩스 행사가 있거든요. 괜찮아가지고 색깔만 달리해가지고 그래요. 책걸상 펀딩 한번 했었잖아요. 맞네. 그 그래. 가방 좋아요, 그 토크 맞아. 콘서트 때 그거 들고 오신 분들 있고 했었네요. 맞아요. 요즘 들고 다니시는 그 가방 예쁘던데. 그 회사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되게 비싸요. 되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비쌉니다. 네, 꽤 네. 비쌉니다. 네. 그 뭐 가방 같은 거 한번 하면 좋겠다. 네네네. 또 그리고 뭘 또 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한 7년 정도 되니까 선호하는 굿즈가 있군요. 과거에 이제 그 했었던 굿즈가 다 해지거나 뭐 아. 분실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텍스티 관계자분들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도대체 책 제목은 언제 말해줄 거냐.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 네. 라는 책이고요. 백승현 작가의 신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작년이죠. 편집가게 그럴이라고 하는 히트작의 속편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편집가게 9월이 나왔고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도서전 시즌에 맞춰가지고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 네. 편집가게 9월 두 번째 이야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1편과 2편 간격이 13개월여 정도 되는데 네. 요거는 1편 끝나자마자 심지어 1편 끝내기 전부터 속편도 구상이 되어 있었고 1편이 반응이 아주 좋다는 게 확인되기 전에 이미 2편을 쓰고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요게 1편이 성공한 다음에 2편도 기획해야겠네라고 했으면 이 시점에 그쵸. 못 나오는 네, 거죠. 거의 같이 기획을 하신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알기로는 이게 총 3권으로 나올 예정인 또 걸로 나와요? 알아요. 한 번 더? 아. 네네. 이거 어쩐지 제가 이제 이 책 내용 정보를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예. 왠지 3편도 가능할 것 같은 엔딩이긴 하더라. 그리고 이 편집가게 그럴과 그 너의 답장에 되어줄게가 픽션 B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시리즈예요. 픽션 B는 뭡니까? 픽션 B는 픽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브랜드에 얽혀 있는 그렇죠. 네. 그럴 브랜드? 네. 실제 오프라인 세상에서 존재하는 네, 브랜드? 그러니까 텍스티가 독자와 함께 알고 싶은 브랜드의 이야기를 철저한 취재와 자유로운 상상으로 각색해 소설로 내어놓는 프로젝트의 결과물. 네.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다 보고 나서야 지금 이걸 보고 있네. 네. 이게 준비가 그러면 나 없으면 어쩔 뻔 진짜. 예를 들어서 책걸상에 관한 소설을 쓰면은 그 픽션 B인 거야, 그러면? 네. 그렇죠. 실제로 편집가게 그럴이라는 가게가 있잖아요. 네. 연희동하고 성수동에. 너의 교양이 되어줄게 책걸상. 아니야, 그거는 아니면 아니야. 너의 책을 골라줄게. 너의 책을 골라줄게 책처방 책걸상 뭐 아니면 책 GPT가 되어줄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수동 책처방 의사. 상수동 책 처방장. 상수동 책처방 닥터. 내가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너의 책 GPT가 되어줄게는 이제 제가 2편 쓰는 거고 그리고 상수동 책처방 닥터박. 요거요. 관계자가 기획안을 들고 오느냐 안 들고 오느냐로 이제 갈리겠네요. 네. 텍스티 관계자 여러분, 저 관심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청취자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네. 헷갈리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놀라고 JYP도 놀라고 써니도 놀랐는데 이 편집가게 그럴이라는 작년에 나온 첫 번째 책을 이제 읽으면 연희동에서 편지지를 팔고 문구류를 팔고 심지어는 그 공간을 방문한 분들의 펜팔 서비스를 주선해주는 네. 편집가게 그럴이라고 하는 가게를 무대로 한 소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가게가 진짜 있어. 네, 실제로 있어. 네. 그리고 책에 묘사되어 있는 그 지리 정보가 실제 연희동 편집가게 그럴이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그 편집가게 구롤 앞에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에 네네네. 남주격인 분이 사는데 그 아파트도 실제로 있어. 아, 그래요? 네,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도 실제로 있어요. 연화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네, 그 이름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실제로 있고 그 아파트에서 편집가게 구롤이 실제로 보여. 실제 방문하신 그러니까 분들 이 책에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있는 모든 공간 설정은 다 그냥 실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편집가게 구롤 두 이름도 번 진짜 연화 아파트네. 네. 그리고 편집가게 구롤 두 번째 이야기인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 오늘의 메인 책이 너의 네. 답장이 되어줄게는 편집가게 구롤 연희동 지점이 잘 돼가지고 성수 지점이 맞아. 열렸어요. 그 성수 지점은 성수역 3번 출구에서 한 3분 거리에 있어. 근데 실제로 성수역 3분 거리에 있어요. 성수 지점은. 뭐 지리 정보는 다 사실인 걸로. 네, 지리 정보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편집가게 구롤 연희동 지점과 편집가게 구롤 성수 지점이 1권과 2권의 주요 무대인데 맞아요. 그 1권과 2권의 주요 무대가 다 그냥 실제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픽션 B의 시리즈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작입니까? 그러면 픽션 B 시리즈는? 픽션 B 시리즈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편집가게 구롤이라고 하는 두 가게, 연희동점과 성수동점 성수점. 두 가게를 책 GPT인 YG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컨셉의 소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저도. 세계 최초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초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향수 브랜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 법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는 건 없는 거죠.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굉장히 적합한 컨셉의 가격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적합한 컨셉의 가게니까 출판사에서 제안을 한 연락해서 거겠죠. 네. 소설 써보지 않을래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건 좀 취재가 안 됐는데 이게 출판사에서 먼저 그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편집가게 구럴이라고 하는 가게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지 혹은 출판사 텍스티랑 편집가게 구럴 사이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편집가게 그럴의 작가인 이 백승현이라는 님이 실제로 편집가게 그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먼저 소설을 구상을 했는지.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백승현님의 이 이력에 그 편집가게 구럴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집가게 구럴과 이 텍스트 출판사가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딱 맞춤한 스토리 작가를 찾아서 섭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편집가게 구럴이라는 책과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라는 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해보면 첫 번째 책인 편집가게 그럴의 작가 소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춘기 시절 부모에 대한 원망을 줄줄이 적은 편지를 썼다가 부모에게 넌 글을 길게 쓸 줄 아는구나 라는 평을 듣고 돌연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다. 이후 운명처럼 텍스티와 그럴을 만나 편집가게 그럴을 쓰게 되었다. 네. 물론 이제 그 운명처럼 텍스티와 그럴을 만나기 전에 2017년에 이미 등단하신 작가이긴 한데 요런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YG 말처럼 출판사하고 이 가게가 먼저 기획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백승현 작가님이랑 한번 합을 맞춰 봤는데 편집가게 구럴 첫 번째 책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가게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3권 정도의 책을 편집가게 구럴이라고 하는 공간을 무대로 써보자라고 약속을 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굉장히 좀 참신한 시도다. 그래서 제가 읽자마자 바로 그 괜히 이상한 소설 구상하지 말고 상수동 책처방 작처박 이런 그걸 소설이나 JYP한테 한번 소설이나 구상해서 한번 써봐라. 이거 보세요. 제가 이상한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지 근사한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니 뭐 그 밥 먹을 때마다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소설 구상하고 있다고.
밥 먹을 때마다 하진 않죠. 밥 한 10대번 먹을 때 한 번쯤 하죠. 어쨌든 그 편집가게 그럴 그 실제 대표님이 책을 2권 내시긴 했어요. 유유출판이라는 곳에서 이제 편지 쓰는 법에 대한 책 한 권인가 2권을 내셨던 걸로 알고 22년, 23년 그쯤에 내셨고 아마 그런 책을 보고서 출판사 쪽에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협업으로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이 되게 독립적인 관계인 것 같은 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책을 기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른 책에는 보통 기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없죠. 기획은 보통 저자가 하니까. 저자나 혹은 편집자랑 이제 서로 상의해서 하니까. 근데 여기는 기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1권은 그 기획이 출판사로 되어 있고 2권에는 이제 편집가게 구럴이랑 출판사가 같이 기획한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시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이런 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획이라고 적힌 1권, 2권 똑같이 둘 다 편집가게 그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유 드림 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투유 드림이 그 텍스티라는 회사의 공식 주식회사 이름이고요. 그럴은 가게 이름이고 가게 이름이고. 두 곳이 같이 기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거 말고도 독특한 점이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가게의 손님들도 작품에 참여한 셈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실제 편집가게 그럴에서 쓰인 편지들이 실제 편지로 소개되기도 하고 네. 그 내용의 일부가 또 소설 속에 녹아 들어가기도 네,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출처를 밝혀주고.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런 방식의 소설 쓰기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 신기했던. 네.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가게 그럴에서 이제 오가는 펜팔 편지는 다 익명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밀이 보장이 되는 건데 네. 이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끔씩 그 편지를 공개하는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공모전 비슷하게. 네. 그래서 뭐 집에 잠들어 있는 연애 편지를 공개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꼭 좀 오픈하고 싶은 그런 편지를 공개한다든지 심지어 그리고 낭독해줘. 네, 그 낭독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벤트들에 참여한 편지들을 뭐 별도의 그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와 그리고 편집가게 그럴 두 책 안에 녹여냈어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약간 이제 편집상 불만. 좀 정신없죠. 일단 좀 정신없기도 하고 정신없고 편지가 잘 안 보여요. 전 글씨 채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씨가 너무 작어. 글씨가 너무 작다고? 노안이 와서. 글씨는 아니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2030을 위한 책이다. 근데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본문도 좀 작지 않아? 네, 2030을 위한 책이다. 감성이 일단 40대 이상은 아니야. 이거 나 같은 40대 후반은 못 읽는다. 20, 30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50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책을 딱 처음 편집가게 그럴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딱 읽자마자 든 생각이 그때 내가 때가 묻었다고 생각했어요. 읽는데 되게 독특한 컨셉의 가게다. 근데 이거 수익이 나겠어? 이거 소설이니까 이런 컨셉의 가게 가능하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반전이야. 실제로 있는 가게야. 심지어 잘 되나 봐요. 이 2호점을 성수같이 힙한 곳에 낸 거를 보면. 네. 제가 보니까 두 군데 합쳐서 한 달에 한 1,800명 정도가 가게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와 작년에 나온 편집가게 그럴 중간중간에 보면 이것도 업무일지. 사실은 좀 약간 정신사납게 하는 요소긴 한데 장부가 나와. 업무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데 문을 닫기 전에 그날 이제 매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날 매장에 정산을 하죠. 다녀간 손님 그리고 매출 그리고 부족한 재고 그치. 그리고 뭐 특기사항 다음 근무자나 혹은 사장님께 보고해야 될 내용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A4 한 장 정도에 적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한 3, 40명 정도가 한 맞아, 가게에 맞아.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가게 그럼 합치면은 60명 이게 휴일이 없죠? 휴일이 없어요. 또 월요일부터 6, 38 일요일까지. 맞네. 네. 1,800명 정도 오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여는데 문제는 늦게 열어요. 1시에 열든가? 네, 이거 약간 좀 문제 아닌가. 왜? 아니 좀 아니, 너무 오전에- 늦게 열지 않나. 오전에 편지지 사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그 직원들 나는 늦게 직원들한테 점심 주기 싫어서 뭐야? 그렇죠. 늦게 여는 거보다 일찍 닫는 게 문제야. 6시에 닫아가지고 솔직히 여기 상수에서 연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거리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볼라 그랬다? 도저히 6시 전에 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니 저도 그 직장이 상암이니까 그냥 뭐 마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애매해. 1시부터 6시는 이거 업무 땡땡이 치고 다녀와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좀 걸렸어. 아니 뭐 여기 오는 사람 그래서 이 편집 가게 그럴은 너무 약간 배려하지 않는다. 사회 찢어서. 근데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공간이다. 근데 업무 일지를 보면서 나는 K 직장인이구나 생각했던 게 그 업무 일지가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업무 일지도 약간 편지처럼 쓰는데 우리 회사 업무 일지는 다 이렇게 단어로만 적혀져 우리 있는데. 회사 업무 일지도 이런 스타일로 바꾸자. 에? 아 싫어. 이모티콘 그래야 돼. 싫어요.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 얘가 뭘 근데 했는지. 저는 약간 그 추억에 좀 읽으면서 약간 사로잡혔는데 추억이 좀 떠올랐는데 그 제가 그 아직 20세기 때 아직 20세기 때 약간 소년태를 못 벗어났을 때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학교 앞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마감하면은 항상 이제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재고 없는 재고 조사를 해야 돼. 몇 건인지가 예, 이렇게. 주문해야 되니까. 주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팔린 책들을 그러니까 책을 사면은 작은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장에다가 그 책 제목이랑 그다음에 나간 부스를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그걸 보고서 오늘 나간 책들이 서점에 몇 권이나 있는지를 마감 전에 다 확인을 해. 정확한 건수를 알아내니까. 예, 확인을 한 다음에 없는 책이나 혹은 오늘 막 몇 권 나갔는데 한두 권만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내일 주문 넣으라고 주문을 그치. 아침에 넣거든요. 인수인계 잘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업무일지가 그런 용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그 변죽만 올리고 내용을 얘기 안 하는데. 내용도 얘기 안 하고 장르도 얘기 안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그 소위 이제 힐링 소설 네, 맞습니다. 그런 장르죠. 이제 뭐 이발소, 편의점, 세탁소, 한의원 이런 시리즈 중에 이제 비슷한 거고 그리고 뭐 내용은 결국 이제 로맨스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 그렇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말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요? 라는 생각. 제가 뭐 최근에 JYP 픽으로 읽었던 영국에서 건너온 영국 힐링 소설 이야기를 지키는 여자를 엄청나게 씹었었거든요. 그 책만 씹었나? 일이잖아요. 그 책만 씹은 게 아니라 이제 JYP를 씹었지. JYP도 씹고 그다음에 힐링 소설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이 불신에 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황보름 작가 나왔을 때 직접 그렇게 씹지 그랬어? 고맙게 펀딩을 내주신 텍스트 출판사에서 하필이면 힐링 소설을 읽고 좀 소개해달라고 한 책의 장르가 힐링 소설이야. 네. 사과하세요 얼른.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힐링 소설 지난번 힐링 소설에 대한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채 땡땡땡땡님 이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는 모르지만 패널들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듯. 이 책을 픽한 JYP님의 큰 그림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시 JYP님은 노련한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지키는 여자를 픽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JYP님
편도 있어요. 제가 이거 팔아 편도 있어요. 거의 없는데 드물게 있다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네, 이거 파라다이스의 뭐 외국어겠죠? 아이디를 제가 정확하게 못 읽겠어요. 네, 하여튼 파라디스에 비슷합니다. 네, 파라디스님. 팟빵에 쓰신 댓글로 기억이 되는데 JYP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휴남동 서점보다 훨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무슨 서점, 편의점, 세탁소 등등 소위 힐링 소설류의 착한 척하는 설정보다 영국식 유머와 독설이 가끔 섞인 이 책이 더 좋았어요. YG님과 HB님이 그토록 경악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도 북유럽, 영국 정서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저 이분 댓글 읽어볼게요. 시엘로님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JYP 잡돌이 당하시다가 항변하시는 부분에 빵 터져서 댓글 달아봅니다. JYP 픽 책을 읽을 때 세 분 케미가 엄청나요. 최근 순교자라는 이란 작가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재미있어서 YG님도 읽어보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 아직 안 읽었는데 네. 읽으려고 지금 꽂아놨어요. 네. 아니 대체 잡돌이를 얼마나 당하시고 잡돌이 엄청 당했어. 아니 그리고 되게 사람이 멋있으려면 잡돌을 당하더라도 꿋꿋하게 내가 이 책을 옹호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항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약간 꼬리 내리고 내가? 여기 점핑고원님 네. 점핑고원님이 딱 그 얘기 하셨어. JYP의 변을 듣고 나니 읽은 게 아까워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대중적인 취향도 좀 반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르소설 주야장천 읽다 보면 고상한 거 읽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JYP가 나름 독서 편식 막아주는 균형치 역할을 하시는 듯해요. 진짜 정말 착해요. 책걸상. 독지가님들 진짜 청취자분들 맞아. 어떻게든 좀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려고. 아이고 착한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분석하시는 거고. 네, 언제 시간 되면 바보라 킹솔버 해주세요. JYP가 싫어하는 벽돌책이지만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오늘 약간 그거예요. 약간 악플 특집이에요. 맡겨진 소녀편 오래전 방송인데 요거 들으시고요. About You 님이 진행자분들은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소설과 문학은 다르다고 보는데 소설이 더 큰 개념. 소설이라고 다 문학은 아닌데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건 주로 소설 쪽이더라고요. 스토리가 필수여야 하는. 문학은 소설보다 훨씬 함축적인 문장들과 문체, 새로운 구성과 숨겨진 의미들이 폭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저랑 JYP 문학 이해하지 못하죠, 뭐. 네. 근데 소설과 문학에서 보통은 문학이 더 큰 개념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소설이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소설이랑 문학의 교집합이 있다. 근데 소설이라고 해서 다 문학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니 소설이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라고 하죠. 굉장히 엄격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멘타리아님께서도 이건 저한테 남기신 충고신데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읽고서 작가님 대답하는데 막 끊고 질문하고 YG님은 여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YG님은 여백이 필요합니다. 네. 네. 필요하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 고쳐 못 쓰잖아요. 이게 지금 9년째도 안 바뀌고 있는데 이제 10년째 되고 제가 바뀌기 전에 아마 책걸상을 그만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템퍼러먼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요게 이제 그 캐릭터하고 다른 느낌이거든요. 캐릭터는 어떤 인간의 캐릭터, 특성 꼭 바뀔 수 있습니다. 뭐 험한 일 당하거나 뭐 두드려 맞거나 뭐 좀 나이를 먹거나 이러면 캐릭터 바뀔 수 있는데 이 템퍼러먼트 기질 사전에는 기질이라고 네네. 나오는 거 요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기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종자거든요. 종자가 어디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템퍼러먼트입니다. 안 바뀝니다. 저는 그걸 전혀 다른 맥락에서 좀 기세로 저는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면은 안 돼요. 기세예요? 네, 템퍼러먼트가? 기세. 또 새로운. 네.
아무튼 네 YG는 여백이 필요한 거 이거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편집 가게 그럴과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는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돼 네. 가끔 그래야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YG에게 여백을 주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를 뭔가 채우는 데는 힘들어요. 네, 솔직히 노력이 힘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계속해서 막 다 재미없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이제 남발하니까 많이 하니까 그 인스타에 지레글리코 네네. 그 이벤트 참여하는 댓글에도 보면은 YG님 요즘 힘드신들 이게 약간 제가 이게 진짜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텍스티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시면 네, YG는 모든 책을 요즘 다 싫다고 하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만약에 텍스트의 추천이 아니었으면 제가 읽을 책은 아니었는데 편집가게 그럴처럼 작년 이맘때 나온 책이 영국의 도서전에서 주목을 받고 그쵸. 편집 가게 그럴.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판권이 팔리고 17개 나라에 늘어나서 네, 처음에는 12개였는데 14개로 늘어났다가 지금 17개. 그러니까 17개 나라의 판권이 팔리고 그리고 또 그 판권을 사간 출판사 관계자의 그 판권을 산 이유를 막 책 표지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약간 편지의 가치, 뭐 소통의 가치, 인생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짚어주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읽은 게 그 편집가게 그럴 같은 경우는 사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1년 동안에도 막 그렇게 그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처럼 막 무슨 큰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준다는 거죠.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또 좋게 읽으셨다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독자들, 예를 들어 도서점 방문하시는 독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원하는 소설의 결이나 이야기가 이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뭘 먹고 사나 무슨 책을 써가지고 이런 생각도 거기 들고 이제 나오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격인 효영이가 있잖아요. 효영이 주인공이죠. 네, 효영이가 주인공. 우효영. 우효영이고 이제 남주인 영광, 영광이. 차영광이 있고 동규. 그치. 2편에 이제 나오는 동규는 동규. 이제 2편에 동규, 그쵸. 서브남주. 그쵸. 서브남주, 동규.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들의 나이가 30대 이제 초반? 20대부터 만나서 이제 30대까지 가는 20대 건데. 후반. 20대 후반이었죠, 효영이가. 네, 그런데 2편에서는 30대 초반이 되죠. 네. 근데 그때 고민이나 그때 그 감성이나 이런 게 책에 굉장히 잘 녹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의 20, 30대를 생각해요. 아니 YG는 20, 30대도 안 그랬어. 저는 20, 30대도 칙칙했어요. 영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써니의 20대, 30대는 네, 이 소설의 분위기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30대 때 20, 30대 읽었으면 이 책을 읽었으면 굉장히 지금도 좋게 읽었지만 엄청 써니가 좋아했을 지금 것 같아요. 40대인가요? 갑자기 아니 지금 나이가 가늠이 안 돼서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네.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스토리와 장점들, 매력들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네, 그리고 다음 되는 시간에 거예요? 네, 우리 저 편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네. 수다를 좀 떨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편집가게 그럴이라고 하는 실제 연희동과 성수동에 있는 가게를 모티프로 한 힐링 소설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이런 시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책이 잘 되면 가게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꼭 먹고 알 먹고. 그리고 힙하다라고 할까요? 아니 도랑치고 아니 가게 그 1편에서 그 좀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도 하면 좋다. 심지어는 책 안에 PPL이 있어. 맞아. 왜냐하면 그 편집가게 그럴과
너의 답장이 되어줄 거에 실제 연희동 성수동 가게에서 이제 문구류라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컨셉이 많은 향수라던가 맞아. 액세서리 같은 걸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검색해보면 실제로 다 판매하는 것들이에요. 나 다는 안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식당도 PPL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당도 2편에 나오는 식당들이야? 근데 식당도 약간 그 언저리에 비슷한 식당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슷한 건 있는데 뭐 진짜 있는 완전 똑같은 식당이 그런 있나? 느낌 있어요. 소설이 보통 외국의 유명한 뭐 추리소설 같은 거 보시면 두 분 막 이 지역에 여기 한번 가보고 싶고 실제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편집가게 그럴이랑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도 실제로 이걸 읽어보고 연희동에 한번 놀러 가야지, 성수동에 한번 놀러 가야지, 여길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게 하는 그런 맞아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뭐 문구류도 있고 뭐 문진도 있고 향유고래 문진. 맞아. 저도 그거 궁금해요. 향유고래 문진은 편집가게 그럴의 중요한 모티프거든요. 그 힐링 아이템이야.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맞아. 이렇게 약간 등장인물들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요즘에 우디향 향수가 되게 힙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편집가게 그럴에 보면 그 나오죠. 잉크 우디. 우디였나? 네. 잉크 우디라고 하는 향수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판매하는 향수더라고요. 궁금하다. 네. 그게 무슨 향이지? 그리고 그거 알아요? 편집가게 그럴과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한 음악가의 음악만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 누군데요? 저는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저 이 책 읽으면서 찾아본 음악가인데요. 아오키 하야토. 네. 아오키 하야토. 네,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름인데? 그리고 약간 기타 뮤지션인 것 같아요. 통기타. 저도 그 음악을 다 들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책 읽다 보면은. 근데 그 음악 들어보면 그 그럴이라는 장소, 편지라는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이긴 해요. 네. 아오키 하야토라는 야구 코치도 있네요. 검색했더니. 아무튼 이번 주에는 백승현 장편 소설 편집가게 그럴 그리고 그 속편인 너의 답장이 되어줄게에 관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수다는 수요일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